시간이 돼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는 총 5가지를 볼 예정입니다. 먼저 그룹 기능입니다. 그룹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레퍼런스를 크게 많이 수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목적별로 좀 분류를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게 바로 이 그룹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룹은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등장하는 메뉴를 쓰시거나 상단에 있는 그룹스 메뉴를 쓰셔도 동일합니다. 두 개 메뉴가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좌측에 있는 마우스 우클릭 방식을 주로 쓰고 있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꺽쇠기호로 나와 있는 그룹 세트와 그 아래쪽이 이제 그룹이라는 형태로서 구분해서 쓰게끔 되는데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수집한 총 이제 레퍼런스의 개수에서 이거를 목적별로 좀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마이 그룹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꺽쇠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이 그룹스 꺽쇠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을 생성하거나 지우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이런 메뉴도 등장합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그룹을 만들 때는 그룹은 계속 생성이 되고 이 뉴 그룹 하이로 또 그룹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 폴더 내에 또 폴더를 만들고 이런 개념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룹 셋 아래에 그룹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 셋 을 통해서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를 다시 만들고 그 아래로 또 그룹을 만들어서 쓰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셋이나 그룹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룹 셋 이름도 그룹 셋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리네임 그룹 셋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룹도 역시나 이름 변경은 가능한데 이게 변경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알파벳 순서 또는 그 숫자 순서로 자동 정렬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처음에 뭐 D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뒤에 A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A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순서는 이게 자동으로 입력된 순서가 아니라 그냥 이름 순으로 정렬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정렬을 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많이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아예 이름을 주고 그 뒤에다 그룹명을 쓰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좀 분류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그룹을 나눠놨다라고 다 정리를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놨다고 하면은 레퍼런스에 가서 이제 나눠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류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하나의 그룹에 넣을 때는 선택을 쭉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가까이 그룹에다 드랍하시면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나씩 그룹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시는 방식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하나씩만 선택이 돼요. 계속 이렇게 하나씩만.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여러 개를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그룹에다가 드랍하시면은 한 번에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전체 레퍼런스를 다 하나의 그룹에 넣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전체를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컨트롤 키에 알파벳 A를 누르시게 되면 올해의 첫 번째 레터의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기능들은 이게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냥 윈도우에서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여러 개가 선택이 다중 선택이 되고 컨트롤 A를 하면은 전체 선택이 되고 이거는 그냥 윈도우 쓰는 단축키인데 엔드노트가 윈도우 단축키를 거의 그대로 다 써요.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전체 선택하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레퍼런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을 기억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어떤 폴더에다가 파일을 넣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서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혜란 선생님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1번 그룹에도 넣고 2번 그룹에도 넣을게요.
그러면 조혜란 선생님의 논문에다가 샵 1, 샵 2 이런 식으로 태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태그한 것들만 모여 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번 태그한 거 모여. 그 조혜란 선생님 1, 2번 다 태그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조혜란 선생님의 논문에서 2번 태그를 지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즉 2번 그룹에서 빼겠다라고 할 때는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remove references from 그룹을 하시게 되면 그 그룹에서 빼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뺄 때는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그룹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1번 태그만 남기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태그 기능은 이제 엔드노트 21 버전 되면 생기긴 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에디트 탭 메뉴에 보시면 레퍼런스 타입 위에 매니지 태그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태그를 만들고 이거를 설정을 해서 각각의 내가 필요한 것들을 태그로 구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태그는 내가 또 이거 따로 태깅한 것들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별도, 그러니까 그룹이랑 좀 별도로 쓰시면 되세요. 그룹으로는 내가 전반적인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나눠놓는 개념으로 좀 쓰시고 태그는 내가 뭔가를 분류할 때 쓰시는 형태로 쓰시는 게 좀 더 편리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기능은 파일 어태치먼트 기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레퍼런스를 모아놓긴 했지만 레퍼런스의 초록 정보만 갖고 끝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티클의 원문에서 테이블이나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쓰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이 레퍼런스에 맞는 파일들을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방식은 썸머리 탭에 보시면 어태치 파일 버튼이 있고 이 어태치 파일 버튼 누르면은 내 PC에서 원하는 것들의 파일을 붙일 수 있게끔 창이 열려요. 파일은 JPG, DOC, PDF, PPT, 엑셀 등등 모든 거의 확장자는 다 붙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크게 제한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파일이 늘어나봤자 여기 붙어있는 파일의 용량이 커봤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폴더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데이터 폴더 용량만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그냥 개수가 아무리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레퍼런스에 붙이는 파일들이 크게 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원문 파일 붙이실 거고 뭐 피겨나 테이블이나 서플먼터리 매트리얼이 있으면 그런 거 더 붙이실 거고 따로 파일 있으면.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그나마 뭐 관련된 영상 자료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거 잘 안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요 정도 이렇게 그 텍스트 형태나 그림 파일 정도 많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에는 크게 제한이 없이 붙일 수는 있어서 많이 붙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졌을 때 레퍼런스의 개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집할 때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한 10만 개 모아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붙인 파일은 뭐 열거나 그래서 열 때는 이 파일명 자체를 누르거나 우측에 있는 꺽쇠기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팝업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오픈 위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픈 위드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DOC 파일을 올려놨다라고 하면 그 MS 워드랑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요.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열 수 있게끔 해줍니다. 불필요한 파일들은 딜리트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게 파일 개수가 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개수가 한 10개다 그러면은 손으로 다 넣으실 수 있게 할 텐데 이게 100건, 200건 넘어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Find Full Text 기능이에요.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여기 전체 레퍼런스에서 다 선택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중에서 한 5개만 선택을 해볼까요, 저희가? 그냥 하나, 둘, 저도 그냥 5개만 임의로 선택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임의로 5개 정도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Find Full Text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한 것 중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Find Full Text 클릭하시게 되면은 좌측의 그룹 패널에 Find Full Text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서칭이라고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메뉴냐면은 서칭은 내가 선택한 개수가 처음에 카운트가 올라간 다음에 카운트 하나씩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진 개수들은 found PDF나 found URL, not found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무조건 됩니다. found URL과 not found는 PDF 파일을 못 찾은 경우예요.
왜냐면 나파운드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국내 논문 잘 못 찾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된 아티클이라서 PDF 자체가 생성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못 찾고, 네, found URL은 원문은 안 붙고 URL만 추가가 돼요. 그 에디트 필드에. 근데 요 URL이 추가됐을 때 그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논문을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의 페이지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열리는 URL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따라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들만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und PDF는 저작권에서 허가를 해줬거나 또는 오픈 어세스 저널들, 요새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논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found PDF 2개, found URL 2개, not foun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개는 이렇게 찾았거든요. 찾아진 거는 이렇게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PDF가 잘 열릴 거고, 열려진 PDF를 직접 보거나 뭐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을 다 일일이 찾아오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요거 기능 설명드리면은 그럼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붙게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대부분 국내 논문 또는 너무 오래된 저널들만 수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 붙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오픈 어세스 저널들을 수집을 했다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find 스탯을 하신 다음에 못 찾은 것들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요거를 그대로 다시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있는 통해서 펌매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 아티클이 있을 거고 해당 아티클에 find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받으셔서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붙여놓으면 돼요. 파일 어태치먼트로.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어태치 파일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널들은 얘는 이제 저작권이 좀 스트릭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엔드노트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점점 이런 구독,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저널까지 됩니다라는 걸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펌맷에서 검색한 정보들을 쭉 붙여놓으세요. 네, 리스트업을 쭉 해놓으시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원문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다가 PDF를 다 받으셔서 PDF 이름들을 다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고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30개의 리스트와 30개의 PDF 파일을 이렇게 따로 갖고 계시고 그거를 그대로 왔다 갔다 하셔서 보시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레퍼런스 리스트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PDF로 다시 넣고 바꾸고 해야 되고 그걸 또 다 정리해야 되고 이름 바꾸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엔드노트에다 다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스트업이 다 됐죠? 엑셀이나 워드에서 보는 리스트업이 다 됐고 이 우측에 썸머리 탭 통해서 초록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까 주기 남기는 것도 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내가 원문을 봐야 된다? 그럼 별도 폴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봤을 때 PDF가 열려져 있을 때 이 PDF들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석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주석 추가하기 이거. PDF에서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강조한다거나 여기다가 노트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은 변경한 사항인데 저장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저장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저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엔도트 라이브를 닫으신 다음에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리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 엔도트 라이브를 그대로 열으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브를 그대로 열으시면은 제가 수집한 엔도트 레퍼런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PDF 파일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PDF 파일 다시 열어보게 되면은 그 PDF 파일에 제가 아까 편집해 놓은 것들 다 그대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시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두 개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이러지 않으시고요. 엔도트 라이브러리 하나에서 다 전체를 다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익숙해지면 요 인터페이스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요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는데 아마 해보시다 보면 이게 왜 편한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느냐 하면은 요 파일을 내가 별도로 갖고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파인드 프로세스로 돌려놨으니까 따로 내가 파일을 갖고 있던 게 없었잖아요. 요거 선택하시나 여기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선택하시고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은 요 파일만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요 파일은 여기에 이런 기본은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분으로 파일명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본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전체 풀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일명이 너무 길어지면 저장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자동으로 잘리게끔 이렇게 기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따로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PDF 파일들. 근데 대부분은 잘 저장 안 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 내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파인드 프로세스 기능은 좋은 건 알겠는데 선생님 PC에 이미 PDF 파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PDF 파일 많은 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냐면은 그걸 그대로 엔도트를 불러와서 지금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불러올 수 있게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시로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안에 또 이렇게 3개의 PDF 파일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내 PC에 갖고 있는 PDF로 엔도트 불러와 볼게요. 하시는 방법은 아까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PDF를 입수를 해놓은 거예요. 누르시게 되면 조그만 파워창은 등장할 거고 추즈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아까 PDF를 갖고 있던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을 일단 다 선택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그냥 PDF로 고정, 임포트 올 그냥 듀플리케이트도 그냥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세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또 아까처럼 작업을 합니다. 이게 파일이 많으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 파인드 프로세스 좀 레퍼런스 많이 선택하시면은 조금 시간 걸리니까 걸어두시고 다른 일 보시고 오시면 되시고 이게 끝나면은 PDF 파일이니까 무조건 들어와요. 파일은. 그 다음에 우측에 썸머리 탭을 보시게 되면은 정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에디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펌메드에서 수집한 것처럼 정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PDF는 당연히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PC에 있는 PDF들은 다 보내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이 경우 뭐냐면은 이렇게 타이틀만 남아있거든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경우는 PDF 파일 다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PDF 파일이 없는 건 아닌데 아까 매뉴얼에 적어놨는데 이게 갖고 오는 방식이 메타데이터에서 DOI를 검색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떤 파일들이냐면은 PDF가 너무 옛날에 만들어졌던 PDF라거나 또는 PDF 파일 자체에 DOI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들 또는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들 이런 경우는 아예 못 갖고 와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DF 파일 내에 타이틀 정보 있고 다 내용이 있어도 그걸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어져 있는 메타데이터를 읽어야 돼서 없을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펌메드 찾아서 해당 정보를 다시 이 타이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아까 직접 입력하듯이. 자, 근데 이거를 다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DOI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DOI 정보가 있을 때만 활용이 돼요. 없으면 활용을 못 합니다. 이 DOI 정보는 대부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이렇게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비어있는 아티클이 펌메드 검색해보니까 요거더라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타이틀 복사해서 붙이고 저자 복사해서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는 DOI만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엔드노트에 와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얘를 업데이트라고 해주면 돼요.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이렇게 명령만 주면은 얘가 다른 정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DOI만 보고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요 창이 뭐냐면은 얘가 업데이트 하라고 명령을 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요 DOI 정보를 읽어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저자 연도 타이틀이 요건데요 라고 왼쪽에 보여줘요. 업데이트 전체 다 해라고 올필드 해주게 되면은 다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다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구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은 이제 펀메드나 어떤 DB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다음에 PDF 파일도 갖고 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중복된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중복을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수집은 못 하세요. 내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걸 했었나 안 했었나 체크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다 수집하세요. 그냥 수집을 막 하신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뭔가 결과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한번 정리를 할 때 하시는 작업이 이 중복 찾기 기능인데 여기 페이지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한번 쭉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교환이랑 똑같이 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는 분명히 중복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중복된 걸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실 때는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Find Duplicate를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all reference 영역에서 find duplicat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이게 중복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복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비교하는 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중복을 인식하는 방식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요 글자 하나, 그다음에 요 따옴표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된 내용이 똑같으면 중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진 않아요. 그 입력된 정보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100% 중복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캔슬 버튼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세요. 캔슬을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먼저 들어온 게 남게 되고요. 뒤로 제가 중복해서 수집한 것들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남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 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은 싹 사라지고 중복 안 돼 하나만 딱 남게끔 만들 수 있어요.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하시게 되면은 트래시로 남은 것들을 움직이게 되고 중복이 안 된 것들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복을 제거했을 때 완벽하게 중복이 다 제거가 되면 좋은데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환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펀메드만 하신 경우는 대부분 다 잘 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했을 경우는. 근데 펀메드랑 구글 두 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지금 하이라이트된 두 개 아티클은 완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완전 동일한 건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전월명을 풀네임으로 갖고 왔고요. 하나는 전월명을 약어로 갖고 왔어요.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똑같다라는 거를. 근데 엔드노트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중복을 인식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은 한번 find duplicate로 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렇게 저자나 타이틀로 정렬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다가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Move Reference to Trash로 지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나씩 좀 지워주셔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지우시는 작업들은 뭐 실제 뭐 논문 쓰기 직전에 이렇게 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우시다 보면은 분명히 잘못 지우시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내가 잘못 지었다라고 한 경우는 트래시로 가시게 되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걸 복구를 하시면 되는데 복구하는 방식은 아까 저희가 그룹에 넣었던 것처럼 선택하시고 all 레퍼런스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지울 때는 move reference 트래시로 우클릭해서 하셔도 되시고 또는 선택해서 트래시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복구하는 것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중복까지 제거 끝났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의 그 다음 작업으로 대부분 하시는 작업들은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뭔가 어떤 뭐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맞는 것들만 딱 모아놔야지 깔끔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방식은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6개의 레퍼런스 중에서 이번 논문에 28개로 쓰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28개만 딱 갈무리해서 딱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라이브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뉴 라이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체 14개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4개로 케이스 리포트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요 케이스 리포트 쓰겠다고 하게 되면은 요것만 선택을 해서 그룹에다 집어넣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두 번째 방식은 이 4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카피 레퍼런스 2라는 걸로 새로운 라이브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뉴 라이브를 카피를 해볼게요. 바탕화면 똑같이 만들긴 할 건데 그냥 일단 임의로 케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워드 파일도 내가 필요할 거에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엔도트 라이브러리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케이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4개만 딱 잡혀지는 상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카피를 하면 장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PDF 파일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그 파일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PDF 파일 붙어 있는 형태로 오게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논문을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카피를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올 레퍼런스 계속 누적이 되면 쌓이니까 뭐 1000개, 2000개 넘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거의 찾기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요 엔도트 라이브러리 만약에 뭐 오류가 났거나 또는 뭐 파일을 잃어버렸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카피해 놓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새로운 라이브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수집을 한다거나 다시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임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많이 보는 항상 인용을 주로 하는 코어 저널들이나 코어 아티클들을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잘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카피해서 꺼내 쓰시면 좀 더 편리하시긴 하겠죠. 예. 아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 거기 여러 번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끝나면은 MS 워드 연동을 통해서 논문을 쓸 때 엔드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하실 때는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두 가지 작업만 거의 쓰시게 됩니다.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메뉴는 요 엔드노트 21이라는 탭 메뉴가 워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참고 문헌 삽입할 때는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해주시고 그 워드에 오신 다음에 엔도트 탭 메뉴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의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메뉴를 통해서 인서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워드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PC에 설치된 MS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S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연습할 거기 때문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문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게 비어있는 상태로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쓰고 있다고 가정할 거라서 아까 엔드노트에 보시게 되면 썸머리 탭에 초록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초록의 일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만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클릭하면 카피 버튼 생기니까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됩니다. 카피하셔서 워드에다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가정만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드노트를 설치하시면은 선생님 PC의 워드에도 이렇게 엔드노트 21 메뉴는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따로 설치하는 메뉴는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메뉴로 오셔서 엔드노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엔드노트랑 워드랑. 그다음 이 상태에서 내가 인설트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 뭐 편하시는 개수만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요 레퍼런스 3개구나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가 들어온 상태에서 커서를 일단 잘 두셔야 되세요. 커서를 내가 인설트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투구 규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구두점 앞에 두는 경우, 구두점 뒤에 인용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구두점 앞쪽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구두점 앞쪽에 인용 커서를 두고 여기에 인용번호 들어와야 돼라고 커서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좌측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 클릭하시고 두 번째는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클릭하시면 되세요.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즈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제가 쓴 글의 가장 아래쪽으로 레퍼런스 목록이 자동으로 이렇게 세 개가 생성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넘버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렇게 저자명과 연도로 들어오고 레퍼런스가 이렇게 초록 정보가 다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있는 스타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은 참고 문헌의 모양을 보여주는 형식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는 드롭다운 바를 클릭하시고 넘버드라는 형태로 바꿔보시면 넘버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번호 형태로 정렬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놔 볼게요. 넘버드 형식으로. 잘 들어가시죠? 네.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여기 1번부터 3번은 아마 자동 세팅이 되었을 텐데 요 뒤쪽으로 커서를 한번 두신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가셔서 아까 1번부터 3번 선택한 거 말고 뭐 다른 레퍼런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뭐 이번에도 그냥 원하시는 개수만큼 뭐 하나만 하셔도 되시고 여러 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요거 바로 이제 뒤쪽으로 인용 커서를 뒀으니까 인용 커서가 뒤쪽에 깜빡이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클릭 하시면은 번호가 알아서 1번부터 3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뒤에를 4번부터 7번을 카운팅을 해주고요. 아래쪽에는 총 7개의 레퍼런스 목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래서 엔드노트 써서 논문 쓰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참고문 목록 자동으로 쭉 만들어주고 본문 내 인용번호 내가 손으로 안 바꿔도 돼요. 숫자를 알아서 카운팅해서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 제가 만약에 뭐 숫자를 더 넣는다라고 하면은 또 맞춰서 뒤에 번호 밀고 앞에 해주고 이렇게 다 번호 매칭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 인용번호의 숫자는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엔드노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아까 스타일을 잠깐 보셨지만은 이 모양이 다 통일성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륨 넘버 다 볼드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자 수가 일정 수 넘어가면 애돌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로 타이틀 처리하고 이런 거를 이 스타일이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레퍼런스가 30개의 목록이 있을지라도 모양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일단 번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A 논문에서 1번 갖고 오고 B 논문에서 2번 갖고 오고 C 논문에서 3번 갖고 오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손으로 맞춰줬어야 됐어요. 구두점까지. 근데 이게 한 번에 투구해서 업셉이 되면 제일 좋은데 리젝이 돼서 다른 곳에 투구를 해야 된다? 그럼 30개를 또 모양을 또 손으로 다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엔드노트 쓰시면은 그 작업 시간을 다 안 써요. 그래서 다 엔드노트 써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완전히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인서트 방식은 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에 위에는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내가 검색해서
여기서 셀렉트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한 6가지 정도 되는, 7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 갖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지금 알려드린 방식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이미 리뷰를 충분히 많이 한 레퍼런스들만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보면은 요게 요거지를 딱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입력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기 때문에 요 내용의 이 뒤에가 이 레퍼런스 맞지를 한번 더블 체크를 해줄 수 있어서 잘 대부분 실수 없이 잘 집어 넣으세요. 하시다 보면서 되게 문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위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가끔가다 헷갈리시지만은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논문 쓰시면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시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다 맞춰서 이제 내가 체크하면서 그냥 넣기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부터 레퍼런스를 막 하나 요만큼 쓰고 인서트 하시고 요만큼 쓰고 인서트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쓰시고 인서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줄씩 쓰면서 인서트 하는 게 나한테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어서데이트 형식으로 놓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한 줄 쓰고 이저작 거에 2025년 거 맞지? 이렇게 요걸로 대부분 체크를 많이 하시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줄씩 쓸 때는 이게 맞으시고요. 다 쓰신 다음에 넣으시는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넘버드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미리 위치에다가 제가 제 손으로 체크 놓은 다음에 인서트 한 번에 탁 넣어놓고 내가 체크해 놓은 거 지워 놓기만 하면 되니까 요게 여러 가지 이런 타입으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서트를 하시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실수하신 경우들 언제냐면은 이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이 이게 클릭하시면 회색 음영으로 진하게 나타나요. 아까 드래그 해보셔도 일반 회색보다 더 진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초반에서 용어 설명드릴 말씀드렸던 필드 코드 영역이에요. 필드 코드라는 영역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정보를 넣어놨습니다라고 진한 회색 음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매크로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편집이 어떤 경우냐면은 이 진한 회색 음영을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거나 뭐 타이핑을 하신다거나 순서 바꾸기위해서 컷 앤 페이스트를 실행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엔드노트를 이제 그냥 교육을 안 듣거나 그냥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고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삽입을 한 다음에 지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2번이 만약 잘못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지우세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딜리트 백스페이스 지우면은 이 필드 코드가 다 깨져버려요. 코드가 깨지면은 더 이상 번호 정렬이나 스타일이 제대로 작용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요 문단을 앞으로 당기고 싶어요. 앞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잘라냅니다. 근데 안 되죠. 왜죠? 여기 지금 회색 음면 진하게 걸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라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시려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사실은 요 삭제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오류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래 오류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 방법을 잘못 쓰셨을 때 오류가 나고 요 방법만 삭제하는 방법만 알면 절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삭제는 여기 에디트 앤 매니 사이테이션즈 메뉴에서 이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이라는 걸 눌러서 이제 지우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에서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 우측에 에디트 앤 매니 사이테이션 메뉴 보이실 거예요. 요거 메뉴 클릭해 볼게요. 에디트 앤 매니 사이테이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인서트한 것들이 쭉 리스트업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는 이제 정보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가 이제 2개씩만 남기고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랜덤하게 지울 건데 우측에 있는 검은색 역삼각형을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시고 만약 지우실 때 내가 이 중에서 뭘 지워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레퍼런스라는 탭이 또 있어요. 에디트 사이테이션 옆에 레퍼런스 탭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 탭에서 이 상세 정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서지 정보에 보시고 요거구나 체크하시고 잘못 들어왔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그게 리무브 사이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바로 활성화는 안 되고 이게 제 OK 버튼 눌러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금에서 캔슬 누르면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우고 남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게 되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바깥쪽에 번호도 1, 2, 3, 4로 알아서 다 저는 자동으로 맞춰줬고 아래쪽에 참고문의 목록도 4개로 남았어요. 이렇게만 지워주시면은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공식적으로 지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오류를 다시 설명드리면, 자, 2번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딜리트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에디트 앤 매니사이트에서 체크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옮기셔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3번, 4번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체크를 미리 해놔요. 여기다가 원래 참고문이 있었어야 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요 3, 4번을 잠깐 빼놔요. 잠깐 빼놓습니다. 지워서 빼놓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드래그 받을 진한 회색 음영이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잘라서 이제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참고문화 3, 4번이라고 있던 자리에다가 제가 아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그 해당되는 번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인설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 참고문 3, 4였는데 1, 2로 바뀔 거예요. 1, 2번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번호가 인용된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치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나머지는 이제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문 3, 4로 이제 표기는 했는데 실제로 뭐 저자, 연도명 뭐 이런 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치환할 때도 코드는 건드리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구두점 앞쪽에 인용번호가 있는데 제가 다른 저널로 타겟을 바꾸다 보니까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쪽에다 찍어주면은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이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형식 변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색 음영은 건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건드릴 일이 있다 하면은 잠깐 빼놓고 다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크게 번거롭지는 않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의견 주시는 게 이거 너무 번거롭다. 그냥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되려면은 어렵죠. 프로그램이 아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회사 거라서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편한 방식들을 요구는 하시지만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쭉 설명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 너무 오래 걸려도 시간이. 자, 그럼 이제 아웃 스타일 변경은 앞전에 잠깐 해봤어요, 저희가. 근데 이 스타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전체 레퍼런스를 통일성 있게 바꿔준다라는 건데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 스타일은 이제 저널마다 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요거는 편집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편집을 하시려면 한 2시간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시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타일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아서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하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받아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조금 버전이 올드하거나 또는 이 전주제 분야를 다다 보니까 저희 쪽 분야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요청해도 바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저희 도서관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받았던 메뉴, 그러니까 가운데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가운데는 엔드노트 아이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엔드노트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제 엔드노트 설치 메뉴가 보이죠? 그 탭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스타일이라는 탭 메뉴가 있어요. 스타일 탭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스타일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구축을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임의로 막 만들진 않고 여기 보시면 옆에 보면 스타일 신청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대부분 저널명에 풀네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그 해당 저널의 투고 규정이나 또는 저널 홈페이지 URL을 같이 내용에다 넣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해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대부분 업로드해드리는 거는 신청 접수받은 다음에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대부분 그 정도로 거의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들어가서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 안내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쓰시면 되시고, 여기 안내사항 중에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고, 링크가 있어요.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안내. 요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안내는 제가 여기 항상 늘 붙여놓는데, 여기에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자, 여기 안내되어 있는 사항대로 제가 진행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가 요 저널에 투구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 저널에 스타일 파일이 요 아래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요. 요 파일을, ENS라는 파일을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 요 파일을 그냥 받으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주셔야 되는데,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의 스타일즈란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기존의 다른 스타일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막 지금 빨리 설명드렸는데 여기 어디 설명되냐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돼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쓰시게 되냐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스타일 탭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위에 보시면 셀렉트 어너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도 메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어너 스타일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셀렉트 어너 스타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팝업창이 뜰 거고 선생님도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엔드노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들인데 이게 올드한 것들도 있고요.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전월명으로 되어 있어 설정해봤는데 지금이랑 또 바뀐 경우도 있어요. 투후전에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거는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설정을 해보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설정대로 스타일이 바뀌게 돼요. 지금 제가 지정한 그 스타일은 본문 내 인용 번호를 각가로로 만들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넘버는 레이아웃의 넘버는 각 넘버로 되어 있고, 저자명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치안해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타이틀 끝엔 콤마, 그다음에 연도 이렇게 입력하고, 이건 DOI 정보까지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저널이네요. 이런 모양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거의 바로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간혹가다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갖고 있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본인 필드에 막 2, 30개 전화를 막 한 번에 신청하신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게 신청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그거 받아놨다고 해도 투구 전에 또 업데이트 되면 또 다시 신청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필요하실 때 그때 미리만 신청해 두시면 되십니다. 네. 내가 타겟하는 전화를 선정이 됐다. 그럼 그때 해주시면 되세요. 학위 논문 쓰시는 선생님들도 학위 논문도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은 여기 스타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스타일 파일 이용하는 여기 공지도 달려져 있는데 제가 매번 글에다 넣어드리고 있고요. 가장 위쪽에 성의유정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받으셔서 쓰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레퍼런스의 레이아웃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요 스타일 바꾸는 거 아래쪽에 보면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이렇게 메뉴명이 있는데 이 메뉴명 우측에 보면은 진짜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탭 메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레이아웃 탭에서 폰트나 사이즈나 라인 스페이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를 설정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목록의 글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목록의 글꼴을 바꿀 때면 요 레이아웃을 쓰시면 되시고 대부분 해외 학술지에 투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투구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폰트 사이즈 라인 스페이싱이 있는데 만약에 지정된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타임즈 로만체 10에서 12 폰트에 더블 스페이스, 그러니까 워드에서 주간격 2.0이거든요. 요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해외 학술지는 다 요걸로 받아요. 맑은 코드 이런 걸로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어로 맑은 코드 쓰시면은 무조건 데스크 리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구를 하신다. 이제 진짜 내가 논문을 투구한다라고 할 때, 투구 규정을 보시게 되면 가끔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세요. 서브미션 하기 전에라고 써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워드 파일에 이렇게 필드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에디터들이 이걸 PDF 형식으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때 좀 오류가 발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를 제거하고 내라고 합니다. 이거 제거라는 게 뭐냐면 이 워드와 MS 워드 간에 연동되는 부분은 연동을 끊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끊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 아까 스타일 바꾸는 거 아래아래에 컨버트 사이트 진행 비블리오그래피라는 버튼이 있고요. 거기서 두 번째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컨버트 사이트 진행 비블리오그래피에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이걸로 연동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메뉴 창에 뭐가 팝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기존의 문서를.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한 문서 1을 저장을 합니다. yes 눌러서 바탕화면 쪽 저장해 놓은 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깜빡인 다음에 문서 2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등장한 문서는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제 진한 회색 음영이 안 잡혀요. 요게 이제 연동이 끊어진 거고, 요 파일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요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스타일을 바꿔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엔드노트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엔드노트 탭 메뉴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걸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요렇게 제출을 하시고, 어셉이 바로 되면 제일 좋은데, 이제 리젝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제 타겟을 바꿔서 다시 이제 넣으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신 작업들이 뭐 본문 수정할 것들, 테이블 수정할 것도 다 작업을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문헌도 뭐 넣을 거, 뺄 거 다시 다 수정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타일 파일만 딱 결정해서 클릭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딱 클릭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당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제가 요 엔드노트 라이벌을 써서 요 워드 문서를 참고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연동을 끊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랑 다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실 때가 제일 많아요. 근데 못해요. 이거는 절대 본사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다 플레인 텍스트에서 아무런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리젝이 돼서 다른 타겟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창 하나 내려보시게 되면 워드 문서 창 하나 내려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요 연동이 남아있던 문서가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걸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면은 내가 투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구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내가 작업한 것들을 따로 저장해 두시는데 그 저장할 때 내가 마지막에 연동되어 있던 워드 문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기 바로 직전에 이 저장한 문서와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요거 있죠? 근데 뭐 추가로 뭐 스타일 파일 정도 하나 더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를 딱 묶어서 하나의 폴더에 잘 넣어놓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폴더명 잘 만들어서 잘 갖고 계시다가 리젝이 됐다면은 요걸 꺼내는 겁니다. 요걸 꺼내서 요 연동된 것과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꺼내서 문단 수정하시고 참고문헌 추가 삭제하시고 표 테이블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설명드린 대로 스타일만 딱 클릭하셔서 바꾸시고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동 끊어진 파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 파일은 마지막 최종 직전 플레인 텍스트 끊기 전이기 때문에 영문 규정까지 다 끝난 파일이겠죠. 끝난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연동 끊기 전, 바로 직전, 서브미션 바로 직전 파일을 꼭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능은 엔드노트 탭 메뉴에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 매번 쓰시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투구하시는 저널들의 타겟을 선정할 때 좀 도움을 드리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목이나 초록을 참고해서 얘가 자동으로 탐색을 해서 해주는데 요거 쓰실 때는 여기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긴 해야 됩니다.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내가 작성한 타이틀과 내가 작성한 초록을 넣어요.
그다음에 Find Journals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저널들이 당신이 쓴 타이틀과 초록에 맞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저널 추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꼭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상단 리서치 메뉴 중에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 중에 저희가 모아놨어요. 리서치 논문 작성 가이드에 여기 투구학술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서치에 논문 작성 가이드 들어오시고 투구학술지 선정 탭 메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석 자원 활용해가지고 여기 매뉴스크립트 매처부터 해서 유사한 기능들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렇게 써보시면은 각각 추천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요걸 QR 한번 스캔해 주시면 되시겠고, 지금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거 핸드폰 스캔하셔도 되시고, 제가 줌 채팅창에다가 지금 동일한 URL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줌 채팅창에 있는 URL을 클릭하셔도 되세요. 딴 건 아니고,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 설문을 체크해 주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노트는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데 쉽게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요새 AI 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AI 툴들 중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툴은 아예 없어요. AI 툴 중에서 이런 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엔드노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 오늘 보던 일련의 작업들은 엔드노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그냥 주무시면 다 까먹으세요, 솔직히. 그래서 하실 때는 주무시기 전에 일단은 엔드노트 한번 실행해보고 라이브러리 하나 새로 만들어보시고 펀멜에서 정보 하나 수집해보고 파인드 풀테스트 한번 눌러보시고 워드 열으셔서 인설트 한번 해보고 리무브 한번 해보고 요 정도만 하셔도 전체 풀 과정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관련된 프로그램 정품 쓰시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가 내 논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된 학술 DB를 통해서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만드셔도 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논문 파일 하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이렇게 연결져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임의로 수정하시는 건 안 되시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막 많지는 않으셔도 하시다 보면 계속 생기실 텐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도서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Q&A도 있고요. 도서관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시고, 전화 주셔도 되시고, 직접 오셔도 되시고요. 혹시 뭐 이제 교직원분들은 시톡 쓰시니까 시톡에서 제 이름 이승재를 찾아서, 사서팀의 이승재를 찾아서 시톡으로 보내셔도 되세요. 시톡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인교정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아카이브 채널로 오늘 교육이 다 올라가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